다음으로는 유튜브 보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요. 롯데정밀화학을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 5,800원입니다. 비중 30%고요.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연초에 매수하셨대요. 그러면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은데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반등 시기와 추가 매수는 괜찮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30%인데 과연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연초에 딱히 이렇다 할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마도 싸 보여서 사셨나요? 우리 시청자님 좀 보고 계시면은 같이 좀 얘기 나누면서 호흡하면서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언제쯤에는 좀 바닥이 나올까요? 이제 화학업종이니까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정말 안 좋거든요. 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도 화학업종이 업종 환경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게 소재 쪽으로 따지면 소재하게 되면 우리가 철강화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학보다는 철강이 나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철강은 안전 가치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학회사들은 업황도 안 좋고 그렇게 배당 수익률도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로 따지면 제가 앞서 조선주 얘기했지만은 건설주보다는 조선주가 나은 거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롯데정밀화학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화학회사 중에서도 회사가 가장 안 좋은 쪽이 이제 NCC 계열이니까, NCC 계열의 대표적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근데 회사는 이제 화학회사 중에서 특수 정밀화학 쪽이니까, 정밀화학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공급강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회사가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 적자 날 때 회사는 그래도 작년도에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548억이거든요. 1,548억이면 2021년도, 2022년도, 특히 2020년 워낙 좋았던 때를 제약하면 상대적으로 평균 정도의 수준이니까.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업황이 안 좋으면 이것도 또 후발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못 가요. 또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했나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계속 더 적자 나고 있어가지고 지분법 손실도 좀 날 거고요. 그래서 다른 화학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지만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화학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가야지 따라가는 후발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이제 3월 달에 중국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서 의미 있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이라든가 철강업종들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중국 경기 자체가 뚜렷하게 중국 양해에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급 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주가 실적 자체가 워낙 싼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처럼 등락 구간이에요.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 기간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보유 전략이고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길게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3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 쪽에 매수하시고,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52,000원을 상회하기는 상당 기간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반기 때 가야지 55,000원 정도 이상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5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 있어 비중 좀 흡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정도까지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손실을 거의 만회하는 수준에서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얼마 정도에서 지지가 돼야 될까요? 이런 주식들은 주가 떨어진다고 팔아서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가치주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네. PBR이 지금 0.5배 되는 수준이에요. 이런 종목은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고 잠깐 올라갈 때 따라 사면 고생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롯데케미칼 잠깐 움직였다 따라 산 사람 또 고생이거든요. 오히려 저점권에서 이때 짧게 사가지고 잠깐 올라가면 파는 그런 매매로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 성격이고 또 부채도 없어요. 예산은 부채 비율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워낙 다른 석유화학 회사에 비해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시책 나다 보니까 배당금도 아마 작년도 기준에서 거의 한 2,500원, 3,0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2022년도 배당이 3,500원 정도 한 걸로 봐서는. 네. 괜찮아요. 뭐 손절할 건 없어요. 다만
길게 보고 저컷이 하셔야 되는 거고 짧게 보면 52,000원 정도가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는 가격 52,000원 수준으로 5만 원대 초반에서 조금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 네. 혹시 장기로 투자하면 원금 회복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이거는 가치주는 원금 그냥 회복도 가능하고.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기가 네. 회복이 좀 되면 올라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은 네. 앞서 이제 오히려 앞서 이제 지금 47,000원이면 예. 작년도 아주 배당금이 대충 한 2,000원 정도 한다면 4~5%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주가 손절할 이유는 없어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 52,000원대가 저항선이고 중장기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치로 봐서는 5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예.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이님이 바로 장투 가렵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적어도 손해날 종목은 아닌데 사실 좀 답답하시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마음을 먹으면은 그래도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저평가님께서 이 종목 주당 2,000원 배당이네요 하시면서 정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평가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가격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